고도를 아시나요? 고도는 오래된 도시이자 우리 민족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옛 도읍 지역을 말합니다. 관광객으로 북적이는 경주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신라의 천년 고도입니다. 문화재 법에 따른 규제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사실 주민생활과 문화재는 접점이 사실 없었습니다. 규제가 많았던 문화재 보호구역이지만 2004년 고도 육성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보호구역 내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도 많이 개선되었다는데요. 문제는 18년 전에 지정된 4개의 도시 이후 지금까지 다른 도시들은 추가로 고도 지정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고도 육성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미비했던 고도 지정 기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상 의미가 깊은 고도를 더 많이 발굴해낼 수 있는 근거가 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기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던 숨은 일꾼들을 만나봅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박물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천년 고도 경주로 가볼까요? 매력적인 한국 고대 문화가 가득하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경주를 찾는 관광객도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이승열 주무관과 함께 황리단길을 걸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청 환경조성과 이승열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황남동 소개를 잠깐 해드릴까 합니다. 잠깐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황리단길은 예전에 황남 큰길이라 불리던 골목길로 낡은 건물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옛 정취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 한옥 스타일 카페나 식당들도 많아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곳이죠. 황남동은 1970년대 대규모 도시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주요 사적지 및 정비 및 주거지역 지정이 이루어졌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주요 사적지 인근에는 주택들이 많이 있었고 황남동이 한옥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됨에 따라 가지고 주요 사적지 주변의 주택들이 이제 황남동 쪽으로 이전하게 됐던 거죠. 한때 이 지역 주민들은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규제를 많이 받기도 했지만 고도 지정 육성법이 마련된 이후엔 삶의 질도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1970년대, 80년대 한옥 건축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고 그런 건축물들의 특징을 잘 살린 가게들이 생겨남에 됨에 따라서 인근 주변 문화유적과 잘 조화를 이루면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이 되게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법에 근거해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졌다는 뜻이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실제 황리단길 인근에 사는 주민을 한번 만나볼까요? 네, 지금 살고 계신 한옥은 괜찮으신가요? 지금 신축기 있는 거는 괜찮은데 옛날 한옥집은 손을 보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 밑이 할이 약해가지고 위에서 짐을 실으면 내려앉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의견을 수렴해서 고도지구 내에 기반 시설들이 조금 잘 정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꾸준히 개선하고 있죠. 우리 고도를 하도록 해줘서 고맙고. 예전에 고도가 지정됐을 때와 지금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옛날하고 지금은 달라지는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전에는 보조를 안 해줬을 적에는 사는 방이 적으니까 여기에 무허가를 많이 지었습니다. 지금은 보조를 받고부터 시작해서는 일절 그런 게 없습니다. 실제로 2011년 고도 육성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고도 내 한옥을 짓는 주민들에겐 공사비를 대폭 지원해주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황남동은 이제 문화재 보호법이나 매장문화재법 때문에 규제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자신의 집을 증축하거나 수리를 위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건축 행위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는 집들은 규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쉽게 증축이나 개축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도시경관도 낙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점점 개선이 되고 2015년도에 시작된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으로 인해서 불법 건축물들이 조금씩 철거가 되면서 우리 전통 한옥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문화재 보호법 대신 고도 육성법이 적용되면서 규제는 풀리고 지원은 많아진 거죠. 고도를 보존하는 동시에 잘 육성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고도 육성법 중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에 지원된 예산도 꽤 많았습니다. 사업의 핵심은 고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의 상생. 말 그대로 옛 고도에 번성했던 시절 이미지를 다시 되찾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저희가 보통 이제 한옥 신축, 개축, 증축 등과 같은 것들이 있고,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1970년대, 80년대에 지어진 한옥 건축물을 이제 그대로 그 모습을 살려서 수선을 진행하고 있는 보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7, 80년대 지은 건축물의 목재가 너무 작아서 이제 수선할 수 없는 경우로, 그런 것들은 이제 주요 구조부가 다 노화됐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하고 한옥 건축물을 이제 새로 지어서 이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케이스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 낡아버린 옛집에 살고 있던 주민은 새 한옥으로 깔끔하게 개축을 했고, 헌 벽돌집을 전통 한옥으로 신축하는 주민도 생겼습니다. 한옥으로 집을 지을 땐 공사비의 절반을 지원하고, 담장이나 대문 등 집 앞 외관을 고도 이미지에 맞게 정비한다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었죠. 사업 시행 초기에는 이 한 부지의 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다 보니 그 개선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었는데, 7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건축물들이 하나씩 모이면서 선으로 연결되고 면으로 확장되면서 그 사업의 효과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때 규제로 인해 쇠퇴했던 고도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명소로 변신했고, 고도 주변 지역의 자산 가치 또한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문화재 인근 지역 주민들은 문화재 구역에 대한 이제 반발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 반발심은 이제 보통 규제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부분이었고, 저희가 이제 사업 시행 초기에 고도 지정으로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또 다른 규제 행위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여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고도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 규제의 벽이 허물어지고 주민 생활과 문화재가 서로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끌어가게 됐던 거죠.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지역 주민이 이제 문화재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없어지게 되고, 역사 문화 환경도 지역에 따라서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강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게 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지금은 주민분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고도 지정이나 역사 문화 환경 개선에 더 힘을 써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도 육성법으로 인해 기존 고도로 지정된 도시들이 활력을 되찾다 보니 더 많은 고도를 발굴해낼 필요성을 느꼈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재청 고도보존 육성과의 조미순입니다. 법이 개정되기까지 불철주야 뛰었던 이야기가 궁금해지네요. 경주, 부여, 공주, 익산 단 4곳뿐이던 고도 지정을 이제는 최소 5지역 이상 더 늘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고도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데도 많은 전문가들의 자문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고도 지정의 조건은 왕궁이나 궁궐의 흔적에서부터 국가 통치의 중심지라는 증거, 또한 당시 주거지나 생활공간 흔적 등 갖춰야 할 조건이 꽤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고도 지정 기준 새롭게 마련했거든요. 앞으로 고도 지정할 때
어떤 도시들이 적합할지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충분한 무용의 문화유산들이 잘 남아있어야 된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남아있어야 되느냐. 둥글트만 있어도 괜찮은 건지 성과 구분만 있어도 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논의되지는 않았었거든요. 사실 기존 4개의 도시 외에도 우리나라엔 아직 고도로 지정될 가치가 충분한 지역이 많습니다. 과거의 어떤 고도 지정은 삼국시대 신라의 어떤 그 수도였던 경주, 그리고 백제의 수도였던 공주, 부여, 익산, 이 4곳만 지정을 하게끔 되는 약간 좁은 의미였죠. 그런데 뭐 그런 도시들도 뭐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좀 더 전체적인 역사상, 우리나라 역사상을 본다면 이 고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4군데만 있었던 게 아니고 굉장히 시대에 따라서 많은 아마 그 고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번에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그런 많은 고도들을 이렇게 담아하던 지정할 수 있는 법적인 아마 이 근거가 마련됐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추가로 고도 지정을 하려면 제12조 이하의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곳의 세부 법령을 따라야 했는데요. 그동안 구체적 예시 없이 비어있던 세부 내용을 2021년 법 개정을 통해 채워넣게 된 겁니다. 실제 우리가 이제 문화재 보호법은 규제법이라고 얘기해요. 그 개별 문화재 중시이다 보니 규제 이외에는 지원책은 없습니다. 근데 고도보존 육성법은 실제 주민 생활 개선과 주민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육성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성이 주요 목적이 되는 어떤 법령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규제도 함께 있지만 주민들의 불편 사항들을 또 보상해 줄 수 있는 지원 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도 지정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고도 지정을 기다리는 도시도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산에서 가까운 함안으로 가볼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전이 아니라 마산으로 오셨네요. 아라가야를 고도 지정 준비한다고 해서요. 함안에 갈 겁니다. 알아가요? 네, 그 가야에 육가야가 있었는데 그 중에 고대 문화 정치 중심체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산에서 약 20km 떨어진 함안고는 고도로서의 숨은 가치가 아주 많은 곳이라고 하죠. 함안은 당시 아라가야에 관련된 많은 문화 유적과 문화 유산들이 좀 남아져 있어서요. 함안군에서는 이번에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요. 고도 지정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현장에 가서 실제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유지되고 있고 주변 환경들은 어떤 모습으로 보존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삼국시대 6가야국 중 하나였던 아라가야의 중심지가 지금의 함안군입니다. 읍내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반기는 건 구수한 풍경의 오일장. 예전에 기차가 다니던 길이 아라길이란 예쁜 이름이 붙으면서 정겨운 시골 장터가 됐습니다. 인터넷에 저한테 많이 하이소. 노래 잘한다. 노래 한 불러봐라. 하나, 둘, 셋, 넷. 손대면 턱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봉선하라 부르리라. 감사합니다. 시장이 막 살아있네요. 살아있네요. 지금 지역 주민들이 생동감 있는 느낌들을 다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머니, 여기가 왜 가야시장이에요? 여기가 가야시장이에요. 가양께는 가야시장이라고요. 맞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곳은 가야였으니까요. 시장을 지나 함안군청으로 가는 길. 보도블럭 하나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있네. 오,
아라가야 유적지에서 나온 토기 모양이네요. 하나씩 다른 형상 토기들이 바닥에 있네요. 수레바퀴 모양. 길을 걸으면서도 옛 가야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도록 유물들을 새겨놓은 보도블럭입니다. 도시마을의 고분이 보이네요. 건물 위로 봉그 솟은 고분이 보이시나요? 하만은 이렇게 옛날과 현재가 고스란히 공존하는 도시죠. 고도 지정을 앞두고 준비에 한창인 하만군청 담당자분들을 만났습니다. 아라가야 고도 지정 관련해서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사실상 이제 예전에 이제 경주 공주부여 익산이 지정된 이후로는 사실은 고도를 지정된 예가 없다 보니까는 실무적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하는 중이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또 범위를 또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지를 좀. 현재 하만군은 그동안 보존해온 유적들이 고도 지정 조건에 맞는지 최종 점검 중입니다. 마리산 고문군이 있고 추가된 가야리 유적이 이렇게 이제 사적으로 지정이 이제 작년에 지정이 됐습니다. 주민 협의회라든지 이 설명의 단계에 들어가서 절차가 이루어진다 하면 아주 빠른 속도로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시행령 개정 이후에 발빠르게 준비한 지자체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규제에 이중 규제지 않느냐에 대한 염려도 있다 보니 하만군의 이런 모습을 보면 또 굉장히 또 저희들은 감사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알고 보니 하만은 가야 유적의 최대 밀집 지역이라는데 왜 그동안 고도 지정이 안 된 걸까요? 저희 법령이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내에 그 당시 제정 2004년 제정 당시에는 경주, 부여, 공주, 익산 4개 고도 이외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후 거기에 대한 세부 조항이 마련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오다 보니 기존에 지정된 4개 고도를 이제 미루어 보아 고대 시대의 수도 이해는 지정이 어렵겠구나라는 게 주변의 어떤 인식이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고도 육성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그간에 이제 미비했던 고도 지정 기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고도 육성법 개정으로 인해 고도 지정이 가능해진 하만. 이쪽으로 올라가셔서 제가 잠깐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같이 가보시도록 하시죠. 명성대로 정말 아라가야의 유적들이 잘 보존돼 있을까요? 저희 지금 대표적으로는 박물관 통해 가지고 올라온 길이 주 진로인데 지금 군청으로 통해 가지고 올라온 길도 있습니다. 여기 마리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네네. 군청 뒤에 작은 뒷산인 줄 알았는데 올라가 보니 웅장한 고분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단일 고분으로는 가야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마리산 고분군은 2km에 걸쳐 작은 봉우리들이 줄지어 있고 지름 40여 미터에 육박하는 커다란 왕릉도 여러 개입니다. 마리산은 머리산이란 한자음을 뜻하는데요. 우두머리산, 즉 왕의 무덤이 있는 산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죠. 이곳에선 아라가야 생활상과 풍습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유물들도 만여 점 이상 출토됐습니다. 저 뒤에 용관이 중앙선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게 그때 2018년에 별자리 나왔던 13호분입니다. 육가야의 형님격이었던 아라가야는 우수한 토기와 철기를 제작하며 문화를 꽃피웠던 고대 국가였는데요. 무덤 내부도 생생하게 보존돼 있습니다. 특히 이 13호 고분에는 아라가야 문화의 정수를 확인할 수 있는 신비로운 유물이 있다는데요. 바로 이 돌덩어리 무덤 덮개입니다. 구멍이 숭숭 뚫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별자리입니다. 사수자리, 전갈자리 등
아라가야 시절 초여름 밤하늘을 수놓았던 별자리죠. 가야 무덤에서 별자리가 발견된 것은 이곳이 왕의 무덤이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서 계속 고천문 관련해서 계속 연구가 진행 중이고, 올해 그 세계 천문연맹 학회가 부산에서 열렸는데 외국분들 120분 오셔가지고 세계 천문학자들이 오셔가지고 다 한번 보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되게 놀라움을 많이 표하고 가셨고, 또 이제 우리 고천문의 역사를 또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로서 되게 많은 분들 찾아오고 계십니다. 지금. 지난 2018년 발견된 가야리 유적 역시 가야 문화권 최대의 토성 사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1차 발굴지입니다. 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2018년부터 계속 발굴을 진행을 하고 있고, 함안의 가야리 유적지는 여러 고소에서도 아라가야의 왕궁지였다는 기록이 남아있지만 그 실체를 찾지 못했었는데요. 지난 2018년 우연히 성벽 일부가 발견된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걸 발굴하고 계세요? 토성에 대한 구조와 축소 방법을 알기 위해서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층이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에서 이제 토성을 쌓기 위해서 파널된 흔적이 지금 저희가 이제 발견이 되고 있고요. 가야리 유적 역시 왕궁터인데요.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때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의 축조 방법하고 성의 규모가 좀 확인이 됐어요? 일단 성의 규모는 길이가 한 100m 정도 되고요. 저희가 시골 조사를 통해서 대략 한 2.3km, 4km 정도 되는 전체 유적에 대한 범위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건물터에서는 화살촉, 쇠도끼 등 무기 유물이 많았던 걸로 보아 군사 성격을 띤 대규모 성곽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백제의 부소산성과 경주 월성에 맞먹는 대규모 유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중요한 사적인 만큼 고도 지정도 하루빨리 필요해 보입니다. 저런 형태 아주 정교하게 쌓여진 저런 중시토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까지 발견된 가야, 백제 가야 신라 유적에서도 가장 단연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정교하게 성을 쌓을 수 있었던 것들은 결국에는 또 이렇게 둘레 2.4km 구간에 이 토성을 쌓기 위해서는 연 인원이 당시 한 16만 명 이상이 동원이 됐었다고 연구가 된 자료가 있는데, 그런 걸 봤을 때는 결국 그런 것들이 당시 아라가야의 국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백제 신라 성을 보다가 가야의 이제 토성을 보니 상당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이 성 내부를 에는 왕궁터가 조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니 향후에는 좀 조사가 이루어져서 그 실체도 같이 규명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도 육성법 개정으로 가치 있는 옛 도시를 보다 잘 관리하고 육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만큼 이를 주관하는 문화재청의 일선도 바빠지겠죠? 그래서 아마 함안군에서도 좀 여러 가지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설명해 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이렇게 함안에서도 실질적인 고도 지정의 구성 요건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향후도 지정 가능한 고도의 어떤 잠재적 도시들까지도 같이 그 각계의 전문가들한테 저희들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고도지정 육성법은 규제가 아닌 전통도시와 지역 주민의 상생이 주요 내용입니다. 고도로 이렇게 지정되면 과거에는 점적으로 이렇게 사적으로 지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묶어서 이렇게 유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곳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 있잖아요. 거주민들을 이런 문화유산의 어떤 활용과 어떻게 잘 연계시키고 또 도시 발전에 있어서 문화유산을 어떻게 좀 잘 이렇게 포함시켜서 활용하는가 하고 또 관리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좀 적극적인 아마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진다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육성 사업을 하면서 하나의 이제 거리들이 조성됐습니다. 경주는 항리단길, 공주는 재민천 주변, 익산은 금마 지역, 그리고 부여는 부여 쌍목리 유적 지역인데요.
가보시면 전통 한옥으로 되는 주택, 카페, 음식점, 숙박시설 등이 조성되면서 관광객에게는 새롭게 명소로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새롭게 고도 지정을 준비하는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해당 자료들을 이제 제출받게 되면 지금부터 좀 바쁘게 미련에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Thank you.